안녕하십니까, 승구입니다. 웬유들 오랜만이죠. 6월 1일이 밝았어요. 여러분, 6월 1일인데 하루 잘 보내셨나요? 6월 1일이 밝고 저는 또 이제 새 사랑이 저에게 내려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처럼 바빴던 대학 축제들과 또 뮤지컬들을 5월에 마무리를 하고 6월 1일이 넘어와서 이제 내일 또 엠플라잉의 신곡 환절기가 나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되고 또 1년의 반이 지났지만 나머지 반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엠피아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생각에 아주 설레임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소리가 작나요? 예, 제가 작게 내서 그래요. 예. 예. 자,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밀린 우리 NU들의 사연을 읽어보러 가야죠. 오늘 7시 50분 정도에 종료 예정인데 아무튼 자, 바로 준비됐죠? 예, 우리 애니들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시죠. 렛츠고. 우리 처음 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유해승의 하루의 마무리. 자, 여러분, 하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우, 벌써부터 막 질문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예, 우리 NU들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나봐요. 저도 로미오와 줄리엣 뮤지컬을 이제 끝내고, 잠시만요, 이 옆방에서 노래 연습을 누가 매우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를 틀어야겠어요. 아무튼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사히 막공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정신없었지만 재밌었던 여러가지의 대학 축제나 엠플라잉 공연들을 5월달에 잘 마무리하고 6월을 아주 싱그럽게 시작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 가득합니다. 또 내일이면은 새로운 노래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하망이 저전력 모드네요. 맞아요. 저전력 모드예요. 굉장히 아침부터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방금 또 프롬 소통을 하신 우리 NU분들은 아실 테지만 또 방금까지 또 합주도 하다 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합주를 끝내고 왔고 편지 다 읽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뮤지컬을 하면서 편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공연 끝나고는 편지가 진짜 이만큼 지금 있는데 다 못 읽었어요. 아직 다 못 읽었고 또 다 읽는데 중점을 두면 또 제대로 못 읽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뭐 했어? 어제는 이제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되나? 어제 뭐 재미난 녹음을 하나 하고 녹음 끝나고 또 저기 로미오와 줄리엣 총 마지막 공연 날이라서 잠시 이제 또 다른 스케줄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인사드리고 다시 또 와서 어떤 스케줄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고 있잖아요. 에어컨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살짝 콧물이 나네요. 이게 감기는 아니고 아마 비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벌써부터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감기 걸릴까봐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봅시다. 닉네임 도라행미호님께서 승구오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제 쇼핑을 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오빠의 소비 습관은 어떤 편인가요? 우선 저는 엠플라잉 한정 최악입니다. 티켓값 13만원? 오 저렴한데 팝업 굿즈 10만원? 오 괜찮은데 하지만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입는 옷은 너무 아까워요. 밥 12,000원? 그냥 먹지 말자. 옷 3만원? 그냥 입지 말자 는 아니고 있는 옷 입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남성분께서는 러닝복이랑 가죽에 돈 쓰시고 휴대폰은 알뜰폰 쓰시던데 이것처럼 오빠는 유독 소비가 후해지는 분야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악 관련일 것 같았는데 유료 튜닝 어플 안 사는 거 보면 아닐지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최근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주관적이지만 제 소비 습관은 굉장히 가성비라고 할까요? 어떤 짠돌이에 가까웠어요. 사실 제 소비 습관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무얼 하나. 가령 예를 들면 뭐 채소를 하나 사는 것도 더 꼼꼼히 골라서 사고 뭐 밥 먹는 것도 만들어 먹고 특히나 뭐 저는 쇼핑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옷 같은 거 뭐 가끔 우연치 않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옷이 뭐 10만원 20만원 하면서 안 사게 되고 아마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뭐 그래도 저도 이제 어른이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알뜰살뜰 아껴서 뭘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저를 위한 소비를 그래도 좀 하자라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비를 안 하는 편이라 뭐 예를 들면 뭐 신발 같은 것도 좀 굳이 많은데 사야 되나? 이러면서 안 사게 되는데 신발 같은 것도 뭐 편한 신발 있으면 하나 사볼까 하면서 괜히 좀 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젠 좀
덜 아껴보자라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만 하고 있나 보네요. 없네요. 아, 그쵸. 선글라스도 뭐 공항에 갔는데 뭐 미국 같은 데 가면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는데 근데 뭐 굳이 안 나갈 건데 사야 되나 싶다가 이런 생각하면 또 못 쓴다. 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보자 하고 일단 그냥 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래요. 이 마이크도 이제 방송할 때 마이크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사고. 뭐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목 관리하는 데는 또 투자하고, 뭐 예를 들면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니까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약간 대체 가능한 소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옷이 지금 있는데 옷을 왜 굳이 사야 되지? 약간 이런.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노력을 하지만 제 생각에 저는 소비를 거의 안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이 한국 경제가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유행이 많아지잖아요. 두쫀쿠, 버터떡,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소비들을 이제 하는 것이 좀 즐거움이잖아요. 나도 좀 어떤 그런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맛보는 즐거움은 그래도 어떤 그 이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필요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소비는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왜냐면은 같은 즐거움을 맛보는 것도 어떤 인생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뭐 꼭 필요하지 않는데 산다고 해서 쓸데없는 소비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다. 요즘엔.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 소비 습관은 좀 그래도 후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나 저를 성장시키는 소비는 그래도 가급적 좀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끝났으니 발코니 넘버가 듣고 싶으시대요. 어머, 가사 생각 안 나. 아름다운 별들이 나의 기도를 들었나. 내 사랑 저기 있네, 로미오와 줄리엣. 자, 닉네임 떨지 않고 달다 님께서 안녕 승구, 나는 저번 주 토요일 뷰민라에 다녀온 N유야. 뷰민라 풀백 이야기를 승구랑 꼭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 사연을 써봐. 예전에 승구가 했던 말 중에 플래시백, 엠피아들이 어느 날 내게 주었던 그 사랑 얘기는 하면 승구가 고마워 전하고 싶은 내 말의 의미가, 이 부분 답가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한 적 있지 않았나? 내 기억 오류인가? 나는 저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뷰민라 때 딱 저 순간이 나타난 거야. 승엽이가 라이브에서 소통 오류였다고 말하기 전까진 우리한테 불러달라고 안 부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엔 띠용 하다가 불러달라는 건가? 잊을 수 없는 큰 설렘이었어 하고 뒤늦게 불렀지. 그리고 승구가 바로 다음 가사를 불렀을 때 딱 예전에 승구가 말했던 플래시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진짜 그때 뷰밀라 풀백 현장에서 낭만 감동 맥스 찍었잖아. 비눗방울 연출까지 정말 엠플라인과 함께 잊지 못할 또 한순간이 되었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승엽이랑 훈이랑 동성이는 좀 당황한 것 같던데 승구는 꽤 덤덤하더라고.
나 그때 승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 듣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무대와 무대 아래의 경계가 좀 있다 생각해요. 굳이 우리 엠피아들이 몰라도 되는 상황들도 굳이 알아서 좋을 게 없는 상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끝나고 승엽이 형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의 오류죠. 예. 플래시백을 하는데 그 뷰티풀 민트 라이프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올해 열심히 달려와서 5월의 마지막 같은 순간에 멤버들과 함께 막 땀 흘리면서 이 플래시백을 연주하면서 앞에 우리 엠피아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 순간이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 기분이 너무 신이 나고 막 행복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기타를 막 치면서 멤버들을 막 보는데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순간이. 그래서 그러다 승엽이 형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승엽이 형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스탑 버전 맞죠? 그러니까 사실 리허설 할 때 이미 다 맞춰놓은 거예요. 예. 리허설 할 때 다 말을 안 해도 멤버들이 다 알고 있는 맞춰놓은 그건데 뭐 갑자기 바꾸자고 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해도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리허설을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눈은 마주쳤고 둘 다 행복해 보이는데 뭐 딱히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스탑 보여줄게요 형, 제가 가서 멋있게 할게요, 뭐 그런 의미였어요. 스탑 이렇게 했는데 형이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스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떤 우리들만의 그런 텔레파시였다, 이것 또한 재밌구나 하고 딱 가서 이제 그 버전의 노래를 부르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제 귀에서는 이 클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클릭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 이거는 스탑이 아니라 그냥 쭉 가는 흐름이구나 그냥 저는 스탑인 줄 알고 안 불렀어요. 근데 이미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이제 엠피아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엠피아들이 불러주니까 또 그것도 나름 감동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쁘다, 엠피아들이 이렇게 또 이 곡을 다들 알고 불러주시고 행복하다.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그냥 고마워 그냥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별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각자의 책임감이 다른 게, 또 악기 멤버들 그리고 또 다들 악기를 치고 있으니까 밴드는 합이잖아요. 제가 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멤버들은 어쨌든 그거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딱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야 됐는데 아무튼 멤버들은 다들 당황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고 어떻게 잘 이제 임기응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데 승엽이 형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킵이라며! 킵이라며! 그래서 스탑이라 했잖아요 형.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 나는 킵이라고 하길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스탑이라고 한 건데 하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 뭐 결국에는 뭐 그냥 해프닝이죠. 뭐 제가 신이 나가지고 뭐 괜히 이제 말을 했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뭔가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제 어떤 실수라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엠피아들이 딱 불러주니까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더 감동적인 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참 즐거웠지만서도 아찔했지만서도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닉네임 엠피아06님께서 아까 스마트폰 쓰기 전에 고등학생 때까지 어떤 거 썼어요? 라고 불러주시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프롬 소통에서 우리 엠피아들이랑 고등학교 야자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온 사연 같은데, 정확히 제가 1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제가 빠른 년생이거든요. 1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근데 야자 시간에 스마트폰을 쓴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폰을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마 지금 그냥 추리를 해보자면 제가 막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되기 전 이럴 때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점점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좀 이제 부모님이 좀 있는 집안 있는 집 애들은 이제 최신 폰을 막 사서 이제 스마트폰을 막 사면은 친구들이 와, 이거 스마트폰이야 하면서 막 그런 인식,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모두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피처폰을 쓰고 있을 때 뭐 고등학교 2학년쯤에는 어떤 한 명이 이제 좀 부모님이 또 이제 있는 집안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딱 사면은 야, 이 스마트폰 샀다 하면서 막 구경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13년도 졸업인데, 그러니까 13년도 2월 졸업인 거죠. 그러면 12년도 졸업생이라고 할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가 13학번이에요. 예.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고3 끝날 때쯤인가 대학교를 들어가선가 스마트폰을 샀던 것 같아요. 뭘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핸드폰을 쓴 게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군대를 제대했을 때,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막 이것저것 알바하면서 돈을 좀 벌 때, 그때 처음으로 군 제대 선물, 나를 위한 선물로 제가 그 테크노마트, 동대문 테크노마트에 가서, 아니지, 강변 테크노마트에 가서 제가 아이폰 6S를 제가 제 돈으로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제 기억에는 스마트폰으로 남아있는 핸드폰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야자 시간 하면 대부분 다 공부를 하고, 그때 막 인터넷 강의 이런 게 좀 막 조금 유행할 때라서, 갓 시작할 때라 그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이제 신청해서 그거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 PMP라는 어떤 휴대용 모니터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인강을 넣어서 그날 이제 할 때 그 공부할 것들을 넣어서 이제 인강 보면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또 대부분은 그 아이팟 이런 걸로 이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만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PMP도 없고 아이팟도 없었고요. 이제 거의 고3 때 처음으로 제 친누나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바빴었고, 그때는 되게 저도 막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떼쓰는 타입이 아니었어가지고 뭐 갖고는 싶은데, 이제 뭐 그런 찰나에 이제 저랑 친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친누나가 그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PMP를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접히는, 누나가 예전에 쓰던 것이었는데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쓰고 있었거든요. 전자사전을. 그래서 거기서 단어 쳐보고 영어 단어 쳐보고 막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누나가 고3 때 PMP를 사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PMP를 처음 선물 받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고3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거기다 인강도 넣고 그 애니메이션도 넣고 해가지고 야자 시간에 이제 또 어떤
나도 이제 PMP 있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승구 오빠 PMP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PMP가 제가 썼던 PMP가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막 화면 나오고 여기 영상 넣으면은 화면 나오고 막 음악도 넣을 수 있고 뭐 봤죠? 여기 인강 보이죠? 이거 이렇게 인강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엄마 집에 가면은 아직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쓰던 방 그대로 보존돼 있어가지고 거기. 그래서 막 제 본가에 가면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뭐 간부님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막 어떤 행사 있을 때 가끔 찍어주신 사진이랑 간부님들 핸드폰으로 그때 막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이 방에 아직 몇 개 있고 또 막 군대에서 썼던 수첩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승구는 할아버지 세대 군대 갔다 왔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갔다 온 지. 갔다 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11년인가? 본가 투어 브이로그 찍어달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엠피아들은 모르는 게 약인 것들이 또 있다고. 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자, 아무튼 닉네임 유승구 들고 튀고 벌금 낼게요 님께서 안녕 승구야, 재밌는 썰이 있어서 승구에게 전해주러 왔어. 근데 이건 3월의 이야기야. 왜냐면 하마 사연이 너무 치열해서 매번 광탈했거든. 아무튼 내 취미는 K리그 직관을 다니는 건데 축구 경기가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선수들의 퇴근길을 볼 수 있어. 엠플라잉 퇴근길처럼 인사도 나누고 좋아하는 선수들한테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시간이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팬들이 퇴근길을 기다려. 근데 우리 팀이 지방팀이라 경기장이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외곽에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자차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택시를 불러서 시내나 집까지 타고 가야 돼. 지방은 버스도 빨리 끊기는 거 알지? 저녁 경기는 퇴근길이 끝나면 버스도 없고 시내까지 나가려면 택시비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날 퇴근길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경기장 입구에 어린 소녀 2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다른 친구 태워다 주는 김에 창문 내리고 그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잠깐만요. 창문을 내리고 그 친구들한테 어디 가요? 데려다 줄게요 했더니 택시를 이미 잡았다길래 택시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 친구 데려다 주는 김에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했지. 나도 뚜벅이 시절에 그 고충을 알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탔어. 내 차는 딱 봐도 팬인 것 같아서 탄 건데 아무리 그래도 위험하니까 아무 차나 얻어 타지 말라고 얘기했으니 걱정하지 마. 운전할 때 늘 엠플라잉 노래 들으면서 가거든. 노래를 들었는지 그 친구들이 엠플라잉 좋아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팀 다 필요 없고 저의 본질은 엠플라잉이에요. 엠플라잉 팬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엠플라잉 토크를 시작하게 됐어. 소녀들도 엠플라잉에 대해 꽤 알고 있더라고. 알지, 덕후들 신나면 벅차오르는 거. 신나서 떠들었지 뭐. 떠들다 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어차피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길이라 목적지까지 태워준다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해하는 거야. 이때다 싶은 나는 멜론 쓰세요? 하고 물어봤지. 소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엠플라잉 플래시백이란 노래가 있는데 스밍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니 뭐 집에 가서 더 들어주면 너무 고맙겠다 했더니 소녀들이 쌉가능이라며 그 자리에서 스밍을 돌려줬어.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라도 승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증거 사진과 영상을 남겼어.
그리고 소녀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풀백 1일 1회 이상 스밍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어. 나 말고 다른 엠피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풀백 홍보하면서 다녔을 거라 생각해. 그런 엠플라잉과 엠피아의 노력으로 풀백 역주행 성공. 엠플라잉이 나에게는 오아시스고 비틀즈고 베토벤이고 모차르트야. 다음 앨범도 기대할게. 항상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승구야, 로미오와 줄리엣 키스씬 걱정한 거 치곤 너무 가벼운 뽀뽀라. 걱정한 승구가 귀여웠다. 귀여운 로미오 밤늦게 다니지 마라. 왕자님 행미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고생 많았고 사랑해. 어디 인증 영상 한번 봅시다. 월요일마다 이어지는 문제 알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진짜? 진동건데 이학생이 저희 진동번호 저희 선생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누구한테? 진동건 선배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선생님이가 월요일마다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 사연을 봤거든요. 제가 거기다 보낼게요. 당첨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소녀들을 만났는데 소녀들이 플래시백 들어줬다고 사연을 보낼게요. 스밍한다고 약속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약속! 하나 둘 셋 약속! 플래시백 많이 듣는다고 했지 않네. 플래시백 많이 들을게요. 하나 둘 셋 약속! 정말 아니 아니 너무 귀엽다. 뭐랄까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예,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행복해지는데 이 착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차를 태워준 멋진 어른이었던 것도 너무 귀엽고, 차에 탔는데 은근슬쩍 이제 영업해가지고 그 소녀들을 이렇게 또 약속 받아낸 것도 너무 귀엽고, 또 진건고 후배인 것도 되게 그거네요. 우연이네요. 참 되게 웃기다 진짜. 덕분에 제 마음도 행복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 고등학교 후배를 또 거기서 만났을까? 너무 신기하네. 제가 또 남양주에서 자라와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되게 명문고가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되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 또 고등학교 후배들도 알게 되고 신기합니다. 되게 인문계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술 쪽으로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게. 자, 아무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봅시다. 닉네임 인생의 갈림길 님께서, 안녕하세요 회승오빠, 28살 엔유입니다. 하마의 사연으로 읽히게 되어 저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좀 느리게 이제야 꿈을 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도전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엠플라잉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저의 오랜 꿈에 불을 지피게 된 불씨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맞아요. 저의 꿈은 가수입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던 그 용기를 생각하면 짜놓은 계획들, 1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그 다짐, 그대로만 하면 이젠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거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만약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뤄낸 게 없다면 그땐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냥 꿈만 쫓기보다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직업을 같이 준비해야 하나 하기도 싶고요. 준비하려는 그 다른 직업도 지금 하지 않으면 좀 늦은 감이 있는 직업이라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0살에도 현실을 생각하면 포기했던 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 늦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28살인 저의 주변만 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과 결혼으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한 저는 현실과 꿈, 이 두 개가 한 번에 부딪히네요. 지금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내 꿈에 도전을 해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또 아쉬워하고 계속 생각을 할 게 100% 불보듯 뻔한데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을 하고 시간만 흘러 그때 이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후회되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금 도전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 제가 뭘 해도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드나 봅니다. 2026년 상반기가 끝자락에 다다랐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달려가 보려 합니다. 만약에 오빠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보내봐요.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고민을 하는 NU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우리 NU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해결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NU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까요? 사람들은 몇 살 시점에 있건 어떤 때이건 우리 NU, 이 사연자 NU 같은 마음을 그런 고민을 항상 하나 봐요. 이게 사람의 DNA 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떤 기회비용과 시간 대비 기회의 가치를 고민하는 건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매번 드는 고민인가 봐요. 너무나도 뭐 지금은 제 상황은 달라졌지만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진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재학 중인 평범한 인문계 생활을 하고 한 번도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을 다니던 그런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자기 똑같이 지금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다잡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러면 예술대학교를 들어가면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학원을 무작정 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학원을 다니기 위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우연치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정보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저한테도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모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22살 겨울이니까 22살 겨울 이제 곧 23살이면 이제 아이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모두가 저에게. 22에서 이제 23살 넘어가는 겨울이었으니까 23세 아이돌을 이제 첫 시작하고 뭐 그런 걸 배우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네. 현실을 생각해라. 그거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몇 년 버리고 26살, 7살 될 텐데 그때 돼서야 뭘 다시 시작하려면은 언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뭐 27살, 28살까지 했는데 실패해서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뭘 시작할 거냐. 지금 대학교도 1년밖에 안 다녀서 다져놓은 기반도 없는데 그런 말들만 들었어요. 사실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저는 성공 사례니까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만 있었냐면요. 모두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표정과 귀는 열고 아 그런가? 아 맞네. 그런가? 라는 겉모습과 제 마음속에는 근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별거 있나? 그냥 잘하면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단순하고 열정 넘치는 마음.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뭐 엠플라잉의 역사를 봐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까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되게 성공했다라고 느끼시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그리 짧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그때도 늘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딴 거 좀 알아봐라.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뭔가 너를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험 체계를 만들어 놔라.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때도 제 마음속엔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미 시작하고 난 후에는 많든 적든 이미 저희를 응원해주고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저희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는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처럼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진짜 동화 속 이야기 같죠? 제가 하는 스토리들이. 근데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그램을 봐도 어떤 SNS를 봐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고민과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유튜브도 인스타도 뭐도. 이미 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28살 뭐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니죠. 음악을 시작하기에는 불안할 것도 되게 많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성공과 실패? 그거는 뭔가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포기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머리를 비우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사실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더 일찍 시작하면 좋다든지 타이밍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시도를 못 해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리고 살다 보면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비슷한 일이지만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저도 원래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학교를 가려고 했던 거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즐거운 일을 하세요. 이왕 퇴사를 했다면 더 많은 걸 경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고 삶을 꾸려나가는데 라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사연자님은 결혼하고 그런 게 지금 꿈이 아니잖아요. 사연자님 꿈이 분명하게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NU들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댓글만 읽으세요. 예. 자, 마지막 사연일 것 같네요. 예. 닉네임 회승오빠님께서, 회승오빠 안녕하세요. 저 혹시 3월 초에 첫 담임을 한다고 사연을 보냈던 NU인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담임을 맡으며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한 채로 신학기를 맞이했고 벌써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담임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반 학생들이 문이 잠겼다고 창문을 넘어다니고 교실에서 종이로 야구공과 배트를 만들어 교실 안에서 야구하다가 창문을 깨먹기도 하고,
칠판 청소용 분무기로 물을 뿌리다가 분무기를 고장내고, 복도에서 장난치다가 교무실 문을 부술 뻔해서 학년 부장님께 불려와 혼났지만 아직까지는 엄청 큰 일은 없었어요. 사실 저희 반 아이들이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제가 이 반을 맡았을 땐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우려하셨어요. 근데 오빠가 말한 어른으로 있어달라는 말을 늘 되새기면서 저희 반 아이들을 대하고 담임으로서 어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냈더니 같은 학년 중에서는 저희 반 분위기가 제일 좋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담임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저 요즘 학교에서 엠플라잉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3월 첫 수업 OT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하면서 옥탑방이랑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블루문, 플래시백 등등 엠플라잉 노래를 종종 틀어주고 있어요. 물론 저희 중딩들은 엠플라잉이 데뷔할 때 5살이었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열심히 들려주고 다녔더니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은 엠플라잉을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폰 케이스 뒤에 포카를 넣고 다니고 교무실 제자리에 시그 달력을 갖다 놨더니 학생들이 이제 오빠들 얼굴도 알아요. 아무튼 오빠랑 애누들 덕분에 무사히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잘 지난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연 제보했습니다. 이 기세로 1학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요즘 갑자기 더워졌는데도 오빠도 애누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종종 교사 애누 근황 신고하러 오겠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예. 담임 선생님의 추억이라는 게 인생의 머릿속에 있다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예. 누군가 나를 보면서 인생을 보내면서 성장해 나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예. 저도 이렇게 하마를 하면서 가끔은 애뉴분들의 조언, 그리고 또 가끔은 제가 필요한 애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나누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오늘도 참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뉴들 6월이 시작했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좀 느리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 것도 너무 개념치 마세요. 결국에 버티면 다 잘 됩니다. 예. 버티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그냥 그땐 그랬지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월요일이라 유독 힘든 하루였을 것 같은데, 예, 자기 전에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꿈 꾸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동성이가 기다리거든요.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